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교재 20장에 소개하고 있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뭐, 방부제 팍팍 넣어가지고, 또는 뭐 강철로 만들자, 뭐 이런 거 아닌 거 알겠죠? 그죠? 네, 그런 뜻 아닐 것 같고요. 책 잠깐 지금 안 편 사람들은 책 잠깐 좀 펴줄래요? 펴가지고 요 2장 제목이 나오는 242페이지 앞부분에 그 241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 보면은 같이 좀 봐야 됩니다. 이 20장부터가 제5부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해가지고 파트가 새로 시작되는데 5부의 제목이 뭐라 되어 있냐면은 재사용 가능한 예, 재사용 가능한 블록 단위로, 그쵸? 블록 단위로 코드를 체계화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체계화하기. 요 말이 사실은 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드는데 필요한 자격을 다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장부터 시작하게 되는 가장 큰 주제는요, 결국에는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엔 재사용 가능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능 단위로 블락킹을 해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코드를 사용하기 좋도록 구조화 시켜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체계화라고 그래요. 이렇게 부르는데 이 5부에서 하게 되는 재사용 블록 코드 체계화라는 말이 결국에는 좀 이따 우리가 21장에서 바로 시작하겠지만은 프로그래밍 코딩 테크닉 중에 결국에는 무엇을 새로 공부하자는 거냐 하면은 제가 옆에 좀 적을게요. 이 부분입니다. 함수라고 불리워지는 것을 공부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 아닙니다. 그런 수학적 함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조금 무슨 선입견 가지지 말고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조건문을 배웠었고요. 그죠? 조건문 배웠었고 반복문을 배웠었는데 그 또한 고급 코딩 테크닉이었죠. 그죠? 조건에 따라서 또는 일정한 과정을 여러 번 실행, 뭐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코딩 기법이 존재해야 된다 해서 조건문을 배웠었고 반복문을 배웠던 거라면은 지금 하게 되는 이 5부부터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재사용 가능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테크닉이 뭔데 함수라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20장부터 지금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장은요 실제로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고요. 우리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즉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몇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용어들을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과 개념들도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전혀 연결 짓지 않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와 비슷한 어떤 목표로 쓰고 있던 개념들이나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전달할 겁니다. 해서 원래는 20장은요 따로 뭐 파이썬 코딩이 들어가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책에 나오는 것을 한번 읽기만 해도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직접 한번 읽어보는 이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꼭 당부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서 직접 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책은요 사실은 강의보다는 혼자서 책을 읽어가면서 공부하기에 참 편안한 흐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장도 꼭 한번 직접 읽어가지고 그죠? 나오는 개념들을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하고요. 몇 가지 용어들만 제가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읽을 때 좀 맥을 잘 짚어갈 수 있도록 그죠? 그 정도에서만 20장에 대한 영상 강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함수 부분이 나오는 건 21장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요. 봅시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안 좋으냐 이 말이죠. 큰 작업 전체를 하나 계속 재활용하기는 힘들지만 그것을 좀 더 작은 작업으로 나누어 놓으면은 필요한 부분만 재활용하기가 좀 낫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해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전체를 통째로
가지고 있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요소 작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단위 작은 작업들, 이런 작은 작업들로 얘들을 좀 나누어 놓으면은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재활용하기가 나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개념을요, 무엇을 가지고 예를 드느냐 하면은, 우리 교재에서 미안합니다. 온라인에서 물건 주문하는 걸 가지고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G마켓 열고 또는 11번가 열고 들어가서 뭐 관심 있는 물건 살펴보다가 가격하고 조건 맞으면은 주문하면 되죠. 결제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했는 행위를 우리가 보통 쇼핑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온라인 쇼핑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온라인 쇼핑했다라고 말하는 이 한 개의 작업이 따져보면 이런 일련의 작은 작업들로 나누어지지 않겠는가. 뭔데? 먼저 주문해야 되죠. 그러면 주문된 것을 판매자는 내한테 보내주기 위해서 상품을 찾아가지고 포장해야 되죠. 그러면 포장했는 상품을 박스에 담아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택배사에 보내주죠. 그러면은 택배사에 보낼 때 받을 사람 이름하고 주소를 송장에 적어서 박스에 붙이고, 맞아요? 박스에 붙이고 우체국에 보내면은 택배사가 발송해 주지 않습니까? 해서 내가 쇼핑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지금처럼 이런 일련의 세부적인 작업들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문제들을 그냥 하나의 문제로 보지 말고 단위별로 구분할 수 있는 몇 개의 작업들로 쪼갤 수 있다면 그렇게 나누는 생각들을 이제 자주 해주자 이 뜻입니다. 이 뜻이고요. 용어 하나 소개할게요. 의존성이라는 말하고 독립적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나중에 우리가 함수에서도 이와 같은 개념을 좀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이 예를 가지고 똑같이 이해를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의존적이라는 건 뭔데? 맞죠? 어떤 작업이 끝나야지 다음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면 이건 의존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박스에 담으려고 그러면 우선 물건을 찾아와야 되죠. 그렇죠? 물건을 찾아야지 박스에 담을 수 있고 박스에 담아야지 발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작업들은 전부 의존적인 겁니다. 두 번째, 독립적인 거라는 건 뭔데? 그죠? 서로 상관없으면 독립적인 거예요. 택배사에 물건 배송하기 위해서 송장 적을 때, 그죠? 박스 물건 안 찾아놔도 되죠. 그래서 위의 과정은 위의 과정대로 따라가고 송장은 송장대로 적어서 나중에 합쳐가지고 택배사에 보내주면 되잖아요. 이럴 때 다른 작업과 관련 없이 혼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독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요 한번 볼까요? 셀프 체크 20배 1번 몇 페이지 있느냐면 246페이지에 있어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읽어가면서 그냥 정리할게요. 문제 봅니다. 다음 각 작업이 서로 의존적인지 독립적인지 적어보자 했어요. 우리의 상식적인 사고로 의존적인가 독립적인 걸 판단하면 됩니다. 첫 번째 거, 파이 먹기와 3.14159이라는 원주율에서의 파이 값. 이게 서로 관계없죠. 독립적인 게 맞는 겁니다. 2번, 인터넷 연결이 안 된다. 전자우편을 체크할 수 없다. 인터넷 연결이 되어야 전자우편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의존적인 거죠. 서로 따로따로 놓을 수는 없네요. 3번, 1월 1일이다. 날씨가 좋다. 어쩌라고요? 그렇죠? 아무 관계 없죠. 1월 1일이라고 날씨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날씨가 좋기만 1월 1일인 것도 아니고요. 각자 그냥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독립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고를 좀 구분할 수 있는데요. 내 생각 방식을, 그죠? 무엇이 의존적이고 무엇이 독립적인 건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용어가 두 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좀 알아놔야 돼요. 추상화라는 용어. 그죠? 추상화. 그 다음에 재사용 가능하다는 말. 그죠? 추상화라는 말은요, 자세히 몰라도 되란 뜻입니다. 그죠? 필요하지 않은 상세사항을 모두 감추어가지고 알 필요 없도록 해주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쇼핑몰 이야기 들었는데, 물건 주문할 때 쇼핑몰에 들어가가지고 결제하고, 그럼 쇼핑 다 마쳤죠. 그럴 때 내 주문에 있는 것을 판매자에 누가 볼 것인지, 언제 볼 것인지, 그 제품이 창고 어디에 있는 걸 가져올 것인지, 그것을 어느 택배사를 통해서 보낼 것인지, 택배비는 얼마나 보낼 것인지 알 필요 없죠.
나는 그냥 내 주문에 있는 물건 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쇼핑몰에서 그런 세부적인 작업들이 일어나겠지만은 내가 관심 둘 필요가 없도록 분리시켜주는 이 방식을 추상화라 그래요. 좋은 거 맞죠?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될 것들, 다뤄야 될 것들을 범위를 최소화시켜주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재사용 가능한 하위 작업이라는 건 뭔데? 재사용 가능한 이런 거예요. 그죠? 어떤 하위 작업을요, 여러 곳에서 사용 가능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재사용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뭐 당연한 이야기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게 뭐 당연한 이야기를 왜 써놨는데 요점이 뭔데? 내가 일을 나눌 때, 작은 작업들로 나눌 때 가급적이면 이 작업들이 원래의 일, 요 일에만 활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른 종류의 일에도 재활용될 수 있도록 나누어 넣어가지고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 뜻이에요. 예를 들면은 택배사에 송장 쓰는 거 있죠. 택배사에 송장 쓰는 거는 그죠. 가전제품을 배송할 때나 의류를 배송할 때나 걔네들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건의 종류에 관계없이 송장 쓰는 방법은 동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송장 쓰는 방식을 표준화시켜 두기만 한다면 재사용 가능하도록, 그렇다면 고객이 어떤 종류의 물건을 주문했든 간에 송장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사용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개념적으로 좀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용어 더 나오네요. 블랙박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죠? 블랙박스는 우리 보통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죠. 이 안에 뭐가 담겨있긴 담겨있는데 이 안에 뭐가 담겨있는지 자세히는 몰라. 근데 뭐가 담겨있대. 걔가 뭐 하는데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고 있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게 블랙박스예요. 그래서 입력으로 무엇을 주면 출력으로 무엇을 내는지만 알면 돼요. 나는. 그래서 입력 줘야 될 방식만 알고 있고 나오는 출력을 볼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은 안에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관심 둘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 보통 집에 있는 TV들, 그죠? 집에 있는 냉장고들, 집에 있는 세탁기들 다 블랙박스잖아요. 텔레비 사용하기 위해서, 냉장고, 세탁기 사용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하나하나 다 알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무엇을 누르면 TV 어떻게 나오고 무엇을 누르면 냉동이 어떻게 되고 무엇을 누르면 세탁기가 작동하는지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게 블랙박스예요.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또는 개발자로부터 일을 단조롭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시켜주는 방식이 블랙박스인 겁니다. 여기도 지금 예를 들어놨네요. 쇼핑몰에서 물건 그죠? 주문할 때 창고에서 상품 찾아가지고 보내주는 것만 하면 되지. 나는 그래 알면 되지. 그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디테일한 과정으로 일어난다는 걸 내가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겠지만 나는 이 정도 수준에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게 블랙박스 개념입니다. 함수를 우리가 나중에 만들 거예요. 그렇죠? 함수를 우리가 만들 건데 나중에 만들게 될 그 함수라는 것도 프로그램에서 이 블랙박스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상세하게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사실 내가 다 할 필요 없고 나는 입력으로 무엇을 주면 출력으로 무엇이 나올 것인지를 이제 그 부분만 이해하면은 이 함수라고 좀 이따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건데요. 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면은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다루어 나갈 겁니다. 프로그래밍에 블랙박스 도입하겠다. 결국은 이게 함수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뭐 좀 전에 했던 말 또 나오죠. 그죠? 리모컨 사용하기 위해서 그죠? 버튼 누르는 거면서 할 줄 알면 무선 신호 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무선 신호 받으면 텔레비전 방송 보내줄 수 있잖아요. 리모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안에 거 알 필요 없죠. 텔레비가 어떻게 화면을 만들어주는지 이 안에 거 알 필요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블랙박스이고 이렇게 자세히 몰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결국엔 추상화예요. 맞아요. 그래서 블랙박스는 결국에는 추상화를 보장해주기 위한 기술이고 이 기술로 만들어지는 것이 함수가 될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추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신에 세 가지가 표현되어 줘야 돼요. 이게 좀 전에 말했던 블랙박스와 같은 거예요. 입력으로 무엇이 들어가서 그렇죠? 출력으로 무엇이 나오는데 그놈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정도만 알면 되죠. 상세하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건 알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요 정도의 입력, 처리, 출력 정도만 알려주면은 내가 쓰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해주는 것이 추상화이고 이 추상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표현 방식 우리가 닥스트링이라고 부릅니다. 표현 방식입니다. 표현 방식. 그렇죠? 책 읽어가면서 한번 다시 여러분들 말로 한번 정리해 두세요.
독스트링은 뒤에 또 나올 거니까 그때 언급을 한번 하긴 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코드의 재사용성의 극단적인 예를 밑에 한번 들어봤어요. 그죠? 바로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보이죠? 그죠? 얘 보세요. 얘 보세요. 그쵸? 똑같잖아요. 똑같은 코드가 몇 번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3번 들어가 있어요. 입력 데이터만 다르죠. 요렇게. 그죠? AB 값만 다르잖아. 데이터 다르다 해가지고 같은 코드를 3번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해서 코드를 이렇게 길게 한다는 것 자체는 이 안 해도 되는 좀 뭔가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무식한 코딩 방법 같잖아요. 이런 무식한 코딩 방법, 좀 이제 뭐 우리가 점잖게 표현하면 비효율적인 표현 방식인 코딩인데, 이런 비효율적인 코딩 방법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코드의 재사용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만들어주자 이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 나중에 우리가 뭐라 부를 건다 했어요? 함수라 부를 거라 했죠. 그렇게 만들 거예요. 뒤에 여기 보면은 이런 게 나온다. 그죠? 결국엔 입력만 다르고 하는 일은 다 같단 말이죠. 하는 일이 다 같으면은 그것들을 하나의 코드로 같이 만들어 놓고 요 3군데에서 매번 활용하도록 해주면 될 거 아니야. 매번 활용하도록. 한 개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개만 만들어 놓고 쓰는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 함수라 부를 거란 이야기예요. 아시죠? 자, 우리 교재에 뭐 이런 예를 가지고 하나 설명하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은 252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일 거예요. 252페이지에 그 세 사람이 전화의 역사를 연구하는 일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죠? 이것이 나누어서 하게 될 때 가지게 되는 특징, 그것이 함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게 모듈의 개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이 나올 건데요.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해 두십시오.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일이 결국에는 모듈이에요. 프로그램으로 치면은 그렇게 될 겁니다. 20장은요, 저는 이렇게 가볍게 용어 설명만 했고요. 그죠? 요 개념을 상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교재 설명이니까 꼭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읽어보고요. 읽고 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었다면은 뒤쪽에 퀴즈 하나 나올 겁니다. 커플이 식당에 가서 음식과 음료를 시킨다라는 이 작업을 더 작은 작업들로 한번 나눠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커플이 식당에 가가지고 음료수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나게 될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세부적인 몇 개의 과정들이 있을 건데, 이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그냥 음식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했을 때 이런 세부적인 작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렇죠? 단계별로 일어나야 될 것들, 그렇게 한번 나눠보는 거, 이런 것도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잘게 쪼개보는 것을 한번 머릿속으로 훈련함 시켜보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보세요. 가령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갔던 커피숍이 있다면은, 또는 뭐 카페가 있다면은, 그 카페에서는 이렇게 하던데라는 그 모습을 관찰을 본 그 모습이 있다면은, 그걸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20장은 마무리 짓고요. 21장에서 이 우리가 개념적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함수에 대한 실제적인 코딩이 소개될 겁니다. 그래서 21장부터 이제 우리 공부 집중적으로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 20장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